네. 이게 또 정권만 바뀌면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죠. YTN. 네,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공공성 회복해야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이미 끝난 계약인데 이걸 왜 건드리냐. 뭐 이런 건데. 맞아요. 약속이냐 공공성이냐 뭐 이런 구도죠. 법적 안정성이냐 정의 구현이냐.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상황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YTN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뭐랄까 원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이미 끝난 걸로 보이는 이 매각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핵심은 역시 그 언론의 공공성 그리고 독립성 회복 뭐 이런 주장입니다. 단순히 그냥 경영 판단 미스가 아니라 네. 지난 정부의 매각 결정 자체가 좀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보복성 조치 아니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거죠. 그 보복성 의혹, 그게 사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녹취록이 있었잖아요. 아, 네. YTN 출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던 그 녹취록이요. 김건희 씨 발언. 그렇죠.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뭐 이런 내용. 이게 공개되면서 확 불이 붙었죠. 파장이 엄청 났어요. 물론 뭐 그 발언이랑 실제 매각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 뭐 그런 게 명확히 드러난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아직은 정황이죠. 스모킹 거는 없는 상태고. 네. 하지만 권력에 밑보인 언론사를 좀 손보려고 공기업 동원해서 매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뭐 언론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일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 정치적 외압 의혹.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지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히 보기 안 좋다 이 수준이 아니라 매각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정 자체의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우선 공기업인 한전 KDN하고 한국마사회 이 두 곳이 왜 갑자기 그것도 동시에 YTN 지분을 팔기로 했냐는 거예요. 그러네요. 한전 KDN이랑 마사회는 성격이 완전 다른 공기업인데. 그렇죠. 설립 목적도 다르고 주무부처도 다른데 어떻게 딱 맞춰서 같은 시기에 매각을 추진했냐. 여기에는 뭔가 당시 정부 차원에 보이지 않는 조정이나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하긴 뭐 공기업이 정보 눈치를 아예 안 볼 수는 없겠지만 보도 전문 채널 지분 매각은 좀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개별 공기업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위에서 뭔가 지시나 압력이 내려왔을 가능성, 뭐 그런 이야기군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그 압력이 위법적인 수준이었다면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전임 정부 관계자 같은 사람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아니면 거의 뭐 강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해서 한전 KDN이나 마사회가 어쩔 수 없이 매각 결정을 내렸다. 이런 사실이 뭐 내부 문건이라든지 진술 같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이 된다면요. 입증이 된다면 민법 110조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돼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죠. 계약 내용이 아니라 계약을 하게 된 과정, 그 의사 결정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매각 과정 전체가 너무 좀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해서 아예 법률 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민법 3조 위반인데요. 103조 위반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취소가 아니라 계약 자체가 그냥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원천 무효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특정 업체한테 이익 몰아주려고 담합을 했다거나 아니면 경쟁을 막았다거나 이런 명백한 불법 행위라 있었다면 이걸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민법 110조 강박에 의한 취소, 아니면 103조 사회질서 위반 무효. 법적으로는 이런 카드가 있긴 있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의혹하고 실제 법정에서 인정되는 위법 사실은 좀 다르잖아요. 간극이 클 텐데 당시 정부 개입을 입증할 만한 뭐랄까 스모킹건 참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법정에서 강박이나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정받는 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입증 책임이 주장하는 쪽이 있을 텐데 네. 그냥 뭐 정황 증거나 의혹 제기만으로는 택도 없고요.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걸 객관적인 증거로 딱 입증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청와대나 뭐 관련 부처에서 매각 지시하거나 압력 넣은 구체적인 통화 기록, 이메일, 회의록 이런 물증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게 쉽게 나올 리가. 그렇죠.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설령 뭐 절차상에 약간의 하자가 발견됐다고 해도 그게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였냐, 이것도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과거 잘못 바로 잡겠다 이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법이라는 아주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는 거네요. 근데 이런 법적 공방과는 좀 별개로 이번 기회에 아예 제도적으로 이런 논란 자체를 좀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민영화 방지법 만들자는 요구죠. 민영화 방지법. 네, YTN 사례처럼 국가적으로 좀 중요하고 특히 언론사 지분처럼 민감한 공공자산은 정부가 그냥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각 전에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청회 같은 걸 꼭 열어서 국민들 의견을 듣고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자, 뭐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죠. 시민사회나 언론 쪽에서는 당연히 이런 요구가 크겠네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정권 입맛 따라서 공공자산이 막 사고 팔리는 거, 이거 막아야 한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뭐 YTN 하나 되돌리는 걸 넘어서서 앞으로 제2, 제3의 YTN 사태는 막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죠. 네, 들어보면 언론 공공성 회복, 정치 외압 의혹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까지 확실히 이 YTN 지분 매각을 되돌리려는 쪽의 명분은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뭐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편 우려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가장 큰 목소리는 역시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 이거 아닐까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지점입니다. 이게 이미 방통위 심사 다 거치고 최종 승인까지 나고 돈까지 다 오고 간 법적으로는 완전히 끝난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절차는 다 밟았죠. 근데 정권 바뀌었다고 이걸 뒤집으려고 한다. 이러면 국가가 맺은 계약을 누가 믿겠냐는 거죠. 약속은 지켜줘야 한다. 뭐 로마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법 원칙인데 국가 스스로 이걸 깨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거죠. 맞습니다. 이게 국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정권 바뀌면 그냥 정책이고 계약이고 다 뒤집힐 수 있는 나라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예측 불가능성, 투자의 최대 적이죠. 그렇죠. 이런 정치 리스크, 정권 교체 리스크가 부각되면 해외 자본 유치도 어려워지고 또 한국 기업이나 자산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받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경제계의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신인도 하락, 이라는 어쩌면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파장도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도 계약 뒤집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산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당연하죠. 매수인인 유진그룹 측에서는 우리는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정상적인 절차 통해서 YTN 지분 인수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잘못 없다 이거죠. 네. 즉 자신들은 매각 과정에 뭐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선의의 제3자다, 이런 입장을 취할 거라는 거죠. 우리 민법이나 판례를 보면 거래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신뢰 보호 원칙 같은 거.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설령 파는 쪽, 그러니까 정부나 공기업 쪽에 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모르고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산 사람, 그 매수인의 권리는 보호해주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따라서 유진그룹의 선의가 인정된다면 설령 정부 쪽의 위법 사실이 나중에 드러난다고 해도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기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파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걸 모르고 정당하게 산 사람의 권리는 보호해줘야 한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기본적인 법 원칙이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유진그룹이 매각 과정의 문제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런 악이나 과실이 입증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걸 또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것도 입증이 문제네요.
그리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비판이 있잖아요. 정권 바뀌었다고 전임 정부 정책 결정을 막 사법적인 잣대로 심판하려고 드는 거, 이거 자체가 또 다른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네,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YTN 매각 결정이 과연 정책적으로 최선이었냐, 뭐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를 마치 법원의 유무죄 판단처럼 다루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행정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앞으로 너무 몸살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하긴 모든 정책 결정을 다음 정부가 뒤집을 수 있다면 누가 소신껏 일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법적 절차를 통해서 원상회복이 강행되고 계약이 파기된다면 유증그룹 쪽에서 당연히 손해배상 소송 걸겠죠. 그 금액이 상당할 텐데 결국 그 비용은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것도 아주 현실적인 부담이죠. 진짜 양쪽 다 너무 일리가 있고 팽팽하네요. 한쪽은 언론 공공성이라는 대의 명분, 다른 한쪽은 법적 안정성, 계약 신뢰라는 원칙. 이게 정말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칼럼 표현처럼 공화국의 가치와 약속의 원칙이 충돌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정의는 뜨거워야 하지만 절차는 차가워야 한다, 이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판단할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설령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아무리 짙다고 해도 원상회복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구호나 감정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그렇죠. 법정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명백한 증거, 거기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민법 103조나 110조를 적용하려면 그냥 절차가 좀 미비했다거나 정책 판단이 좀 아쉬웠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정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입증돼야 하거든요. 이해충돌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권한을 명백히 넘어선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 주려고 담합한 상황 같은 그런 구체적인 위법 사실 말입니다. 그러면 원상회복 말고 다른 좀 대안적인 해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상규명은 필요하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그래서 여러 대안적인 접근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모든 매각 중단 아니면 원상회복 이렇게 바로 가기보다는 우선 YTN 매각권에 한정해서라도 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독립조사기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매각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먼저 철저히 규명하자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어요. 일단 조사를 제대로 해보자. 네, 정책평가 전문가들이 주로 이런 접근을 제안하는데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는 거죠. 그럼 만약에 조사 결과 진짜 심각한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계약을 뒤엎는 건 부담스러울 텐데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핀셋형 책임 추궁 방식입니다. 핀셋형. 네, 계약 자체를 건드려서 시장에 혼란을 주기보다는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딱 집어서 처벌하고 만약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면 환수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위법한 지시를 내린 당시 정부 관계자나 그 지시를 따른 공기업 임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거나 징계를 하는 겁니다. 계약은 유지하되 잘못한 사람을 처벌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거래의 안정성은 지키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공공기관 경영 전문가나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이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민영화 방지법 제정에 힘을 쏟아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게 더 건설적이다, 이런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과거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관점이죠. 특히 YTN은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라 언론사잖아요. 이 특수성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미디어 경제학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YTN 같은 보도 전문 채널의 가치는 단순히 그냥 재무제표 숫자, 돈으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공재로서의 가치 같은 거요? 네. 공공재로서의 가치, 또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그리고 이 매각이 미디어 시장의 다양성이나 건전한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미디어 시장 영향평가가 부족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소위 헐값 매각 논란도 단순히 뭐 장부 가격보다 싸게 팔았냐 비싸게 팔았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YTN이 가진 사회적이고 공적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라면 그거 자체가 문제다. 이런 시각인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비슷한 미디어 관련 공공자산 매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꼭 고려해야겠네요. 네, 반드시 그래야 할 겁니다. 자, 오늘 YTN 지분 매각 원상 회복 논란, 이걸 둘러싼 정말 다양한 목소리, 복잡한 쟁점들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언론의 독립성, 공공성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계약의 신뢰성,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단호한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 정치적 외압의혹, 법적 입증의 어려움, 경제적 파장, 절차적 정당성 확보,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정말 수많은 과제가 얽히고 설켜 있네요.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YTN이라는 한 언론사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요. 여러분께서 매일 보시는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국가 정책은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지, 또 결국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법과 원칙, 그리고 공공의 가치,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YTN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중요한 공공자산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 과거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는 또 어떤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정권 교체라는 어떤 정치적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어쩌면 이것이 YTN 논란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정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과 또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 사이의 균형, 그 어려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